종전과는 달리 여성이 중심이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. 특히 마지막에 보았던 엄마의 편지, 굉장히 감동적인 울림이 있는 영화였습니다. 우리말에 삼종지도라고 있죠. 여자는 태어나서 어릴 때 아버지를 따르고 성인이 돼선 남편을 따르다가 늙어서는 아들에 의지한다, 이런 얘기가 있는데, 여기 그 춘자 할머니는 그야말로 그만큼 치매기도 있고 하면서도 고령에 버티고 있는 게 바로 풍랑으로 10년 전에 이런 아들을 못 잊어서 그 아들 보고 싶은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들 편지, 얼마나 오매불망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? 결국은 순수 편지를 쓰게 되는데, 이 보성 어촌 마을인가 봐요. 참 아름다워요. 언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. 영화가 슬프면서도 간간히 웃음도 또 자네요. 그 어르신한테 편지를 부탁했습니다마는 문맹이 할아버지였어요, 그죠? 여자 앞에서 큰 소리 쳤습니다마는 편지를 끝을 못 맺죠. 또 어린 아이한테 편지를 부탁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아직 안 배웠다죠. 결국 이 할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, 또 편지를 부탁을 해도 누가 써준다고 그래도 아들의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피하고 있죠. 그죠? 끝내 아들은 살아있다고 믿는 그 믿음, 그 할머니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400년 전에 그 안동의 그 원희 엄마라고, 죽은 남편의 그 관속에 써줬던 편지가 한 10년 됐을까요? 원희 엄마의 편지라는 그 400년 전 죽은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었는데, 지금은 안동에 동상이 생겼고 또 테마공원까지도 생겼다고 그럽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 그 원희 엄마의 편지 다음으로 참 가슴을 울리는 그런 편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. 희진아, 추운 뒤 고생이 많지. 어제 바람이 겁나게 불고 파도가 심했는데 괜찮냐? 아직도 눈시울이 적셔질 정도로 마음이 와 닿습니다. 그 다음엔 우리가 루디라는 서양 할머니 얘기였어요. 굉장히 대조적이죠. 한국의 할머니하고 서양의 할머니. 서양의 할머니라고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95세 할머니가 얼마나 참 정정하고 우아하게 늙었습니까? 그 나이에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손자들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여생을 누리고 있습니다. 저는 이 영화에서 미모만 보면은 아주 고관대작의 부인이 아닐까, 뭐 그런 연상이 떠오릅니다만, 알고 보니까 아주 평범한 할머니였어요. 젊을 때 미용사로 생계를 꾸렸던 그런 할머니죠. 더군다나 20대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고 40대는 휠체어를 탈 거라고 그런 그 의사의 진단도 받았습니다만 건강하게 여생을 즐기고 있죠. 아주 부럽지 않습니까? 하지만 이게 뿐만은 아니죠. 주위도 그렇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늙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또 제일 앞에 봤죠? 다신, 태어나 다시. 이건 영화 제목이 조금 어색해요. 작가가, 감독이
제목을 많이 고민하고 붙였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영어는 분명해집니다. 본, 언본, 본 어게인 영어는 분명해지는데 우리말로 앞에 다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건지 미신이 여러 가지 미신을 얘기한 것도 같고요. 근데 저는 다신 태어나지 않겠다 하는 그런 함축 앞에 것만 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. 이 영화의 주인공은 범띠 여자죠. 범띠 여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주인공은 32살, 3살? 예, 지금 나이가 그럴 거예요. 2022년도에 상을 받았으니까 영화를 만들 때면 꼭 백말띠 아가씨죠. 예, 백말띠로 태어나서. 근데 그 전에 60년 전에 백말띠들은 태어났지만은 숱한 역사적인 뭐 비극하며 여자로서의 뭐 여자가 참 조선시대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, 그죠? 6.25도 겪고 일제시대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다신 태어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삶이었죠. 하물며 이 30세 아가씨는 태어난 게 우연이라면 우연이에요. 예. 의사가 그 초음파 사진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아들 말고 태어나게 됐죠. 엄마가 첫째 딸, 둘째 딸 낳고 셋째 딸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? 의사가 오진을 하는 바람에 태어났죠. 그러니까 첫째 딸, 둘째 딸 사이에 많은 딸들이 낙태가 이루어졌던 거지. 여기 통계가 증명을 하고 있죠. 1990년도 이때는 여아 남아 비율이 16.5대 1이 되죠. 네. 국민학교 초등학교 가면은 여학생 하나에 남학생 16명 그리고 반 16.5대 1이라는 이게 90년대 2000년대까지의 우리의 그 성비 구조입니다.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가면은 남학생들이 짝이 없는 거예요. 여자가 부족해가지고. 예. 그런 것이 최근에 들어서 겨우 성비가 맞춰집니다. 그러다가 요즘 세대는 엄마들이 딸을 낳아야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됐죠. 예. 여기 지금 33살이니까는 앞으로 27년 후 2050년대에는 과연 여자의 입장이 처신이 지금하고 또 다를 거예요. 앞에서 삼정의도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. 제가 삼정지도. 여자가 태어나면 아빠의 남편의 아들에 의존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보면은 저 경우만 보더라도 태어날 때 엄마에 의지해서 또 결혼해가지고 부인에 의존해서 지금은 또 딸의 그걸 보는 재미로 사는 것 같습니다.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죠.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영화를 감상하신 소감. 현재의 그 좀 시대 감각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. 요즘은 그렇게 남아 선호하지 않잖아요. 근데 이 작품에서는 그 여자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태중에서 그냥 그 유산으로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거, 뭐 그런 거를 얘기한 것 같고, 그리고 두 번째 작품에서도 루비라는 그 서양 할머니 95이라는 그 고령임에도 굉장히 품격과 우아함을 간직하고 있는 그 할머니가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. 그 나이의 건강과 그리고 아직도 그 감성 그림을 그리고 그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라든가 그리고 손녀의 인형을 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
이런저런 게 그 할머니를 상당히 품격 있고 우아한 그런 삶을 사는 그것이 굉장히 참 부럽기도 하고 참 좋게 보였어요. 그리고 마지막 그 엄마의 편지는 상당히 한동안 굉장히 여운이 오래 갈 것 같고 그리고 가슴 먹먹한 그런 영화였어요. 그 10년 전에 가버린 아들을 아직도 엄마는 마음속에서 보내지 않았거든요. 이게 뭐 자식은 죽어서 가슴에다 묻는다는 것을 이 작품에서 그냥 여실히 잘 보여준 것 같아요. 그리고 할머니가 편지를 불러주면서 그 오열하는 장면이 그 할머니는 배우가 아니잖아요. 배우가 아닌 것 같아요. 그건 자신의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. 그거는 진짜 보는 누구도 가슴을 멍멍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. 그 할머니는 아마 죽는 날까지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살아있는 한 아들과 함께 살아가실 것 같아요. 동물은 과거도 생각할 줄 모르고 미래도 생각할 줄 모른답니다. 그래서 과거에 대한 어떤 허망함이라든가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두려움 같은 거를 갖고 있지를 못하대요. 그 동물이. 인간만이 그런 그 시간적인 것까지 갖고 다니면서 과거를 또 미래를 같이 생각을 하면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존재다.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 한 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. 그런데 우리는 같은 그 기억을 하더라도 과거에 즐거웠었던 거는 쉽게 잊어버리고 예전에 정말 아쉬웠던 거나 고통스러웠던 것들은 아주 강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회상을 하게 되면은 늘 그렇게 그 조화만 보이는 게 아니라 고통의 연속만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이 할머니의 경우는 자기가 그런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밝은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고 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회상을 할 적에도 손자들이 자기에게 가져다 준 기쁨 같은 것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점에 큰 그 차이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정말 그 어르신들의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과거에 슬펐었던 또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눈앞에 닥쳐있는 이것을 정말 그 행복하게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 노인들의 인생도 결코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처음 다시 태어나 그런 첫 번째 작품은 딸로 태어난 예를 들어 용띠, 말띠, 곰띠에 대해서 잘 묘사를 했고 지금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터치해 준 부분이 공감이 상당히 갔습니다. 이런 영화를 만든다는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어떤 시대 착오적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특히 작년에 세탁기 돌아가는 그 장면은 세월의 이런 묘사를 어떤 강하게 느껴진 하나의 장면이 아니었나 이제 생각해 보고요. 두 번째 작품은 루비는 조금 전에 또 관객께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서양 노인의 그 생활 거기에서도 봤는데 상당히 영상이 바비킴이라는 감독이 감각적이고 상당히 회화적인 적으로 접근해서 신선도를 느꼈어요. 줄거리는 줄거리지만은
그런 부도적인 거나 오렌지와 노랑으로서 묘사해주고 노인의 그 여인의 목과 하는 루비 장식, 그 다음에 머리에서 그 다음에 주름에서 나타나는 인생 그런 묘사가 아주 탁월했다고 봅니다. 세 번째 작품 엄마의 편지는 역시 그 우리의 모성애는 정말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영화로서 목도를 했습니다. 네. 그 점점 기승전결이 아주 잘 이루어졌어요. 그 편집도 토막토막이 나는데 처음에는 밋밋하다가 그 다음에 뭔가 보여주고 또 뭐가 그 어머니가 편지를 쓰는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엔딩이 점점 감정적으로 몰입이 됐어요. 아주 상당히 탁월한 작품이라고 이 세 편을 이렇게 모니터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